일본 홋카이도 부근에 희미하게 구름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상층에 차가운 한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이 만들어내는 구름의 소용돌이입니다. 장마전선의 두터운 비구름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물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은 짙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지금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월에 강한 핵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벌써 한여름이 된 듯 기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일 최고 기온은 경남 창녕이 30.6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날은 주로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반면 일최저 기온은 강원도 강릉 삽당령이 4.2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큰 기온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교차는 경북 영천시 화북면이 무려 20.9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기온은 28.6도, 최저 기온은 불과 7.7도였습니다. 구름이 없는 날에는 낮에는 강렬한 햇살로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현재 시각은 6월 5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제주도 남쪽에는 고기압 중심, 스탬프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장마철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여 그 경계에 장마전선이 형성됩니다. 이 이동성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멀리 남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저기압입니다. 이렇게 남쪽은 고기압, 북쪽은 저기압인 남고 북저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기압 배치입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풍 내지 남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름이 햇살을 가려주지 않는 데다 남풍까지 불어 기온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제주도부터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이제 장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는 고온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의 고온다습한 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평년에는 제주도의 장마가 6월 19일경부터 시작되지만 올해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마 기간은 약 한 달입니다. 이 기간 동안 비가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약 15일에서 20일 정도입니다. 현재는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장마전선이 제주도 부근의 동서방향으로 길게 정체해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마치 파도 치듯 남북으로 출렁이며 진동합니다. 제주도는 이 장마전선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멀리 남쪽 해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필리핀 루손섬 동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필리핀 북은 광대한 해역에서 저기압을 향해 비구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구름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풍의 병아리, 즉 열대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모델은 필리핀 동쪽 해역에 이미 매우 발달한 태풍으로 보이는 등압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고 그 크기 또한 굉장히 거대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압 변화가 아니라 열대요란의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독일 아이콘 모델에서도 필리핀 루손섬 부근에 또렷한 동심원의 등압선이 포착되었습니다. 중심을 향해 빼곡하게 모여드는 이 등압선의 형태는 강한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모습은 태풍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현재 미국 GFS 모델, 독일 아이콘 모델, 그리고 유럽 ECMWF 모델, 이 세 가지 주요 수치 예보 모델 모두가 공통적으로 열대요란의 윤곽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세 모델 모두에서 이런 등압선이 관측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델 간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등압선의 형태와 배열을 비교해보면 미국 GFS 모델이 태풍 발생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독일 아이콘 모델, 그리고 유럽 ECMWF 모델 순으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제 미국 GFS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 태풍 제1호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디잎입니다. 이 이름은 마카오가 제출한 것으로 광둥어로 나비를 뜻합니다. 나비처럼 가볍고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실제로 발생하게 될 태풍은 결코 가볍지 않은 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비는 어디로 날아가게 될까요? 태풍의 이동 경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부는 바람, 즉 대기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봄철에 발생하는 태풍은 대체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서쪽, 인도차이나 반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가까워지면 상황이 바뀝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태풍은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태풍의 경로는 매우 복잡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태풍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경로를 따라가 보면 대만을 지나고 중국 동해안에 상륙한 뒤에도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그대로 북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통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 공급이 끊기고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지만 이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중국 해안을 따라 북상하거나 서해로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 무렵 우리나라 부근에는 장마전선이 정체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장마전선을 자극할 경우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간접 영향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보가 내일 바뀔 수 있고 모델 또한 관측 자료가 갱신되면서 계속 수정됩니다. 때문에 현재의 예상만으로 전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러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할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태풍 발생 확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ECMWF는 신뢰도가 높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기예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시간대를 하루씩 넘기며 움직이면 6월 7일 토요일까지는 남쪽 해역에 또렷한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인 6월 8일 일요일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약한 열대요란의 기미가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흐려보겠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이 되면 필리핀 루손섬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바시 해협 인근에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약 40%까지 상승합니다. 이 지역은 열대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고 해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현재 지도상 연두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바로 그곳인데 이는 40에서 50%의 확률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확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시 며칠을 넘겨보면 6월 14일 토요일 무렵에는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동 경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중국 내륙 쪽으로 상륙하는 시나리오도 있고 일본 남부도서 지역을 따라 북동진하는 경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로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위치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형태 그대로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는 시점에 태풍이 접근할 경우 장마전선의 활동이 매우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폭우, 돌풍, 심지어는 국시적인 홍수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 제1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월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태풍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과거에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태풍이 늦게 발생한 해는 단 7차례뿐이었습니다. 만약 올해도 6월 10일까지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태풍 제1호가 가장 늦게 발생한 해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남쪽 해역에서 제1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남쪽 해역, 특히 필리핀 동쪽과 바시 해협 부분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